162페이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공간의 기본 성질입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직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직선에 이렇게 세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를 지나는 그 직선 있잖아요. 요거를 지나는 그 평면은 되게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한 직선이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직선이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난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잖아요. 요거를 지나는 평면은요, 이렇게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 점을 지나죠. 그래서 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평면을 결정할 조건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됐죠?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모든 점, 여기 있는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다. 그냥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요게 뭐라고 그래? 보통 얘기하면 요걸 교선이라고 그러고 한 점을 공유하네요. 이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 이게 뭐예요?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이게 교선이에요. 교선이라고 해요. 그걸 공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교선이라 써놓고 그림도 한번 그거 보세요. 됐죠? 그리고 평면의 결정 조건, 요거는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 자, 보시면 한 직선이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 있죠? 그게 한 평면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 위에 있지 않은, 그리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이렇게. 한 직선과 한 점은요, 평면을 결정하진 않아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한 점이 평면을 결정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것도 평면을 결정하고요. 평행한 두 직선, 이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지선다형 문제 내기를 딱 줬습니다. 다음 중 평면을 결정할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밑줄 그어놓고요, 잠깐 외우십시오. 됐죠? 이제 163페이지 잠깐 볼게요. 요 공간 쪽은요, 처음에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자, 볼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공간에서 요거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공간에서 요거를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공간에서예요. 평면에서가 아니에요. 네모로 쳐놓을까요? 그래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평면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평면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한 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꼬인 위치라는 게 있어요. 꼬인 위치는 요거 밑줄 좀 잠깐 그어놓으세요. 꼬인 위치 정의예요. 얘가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꼬인 위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이렇게 꼬인 위치. 자, 이제 포커싱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평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행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두 직선, 그거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잠깐 화면 멈추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BC, 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뭐요? 직선 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AB죠. 직선이에요, 직선. 요 선분이 아니에요. 직선 BC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쭉 연장이 된 거예요. 직선 AB랑도 한 점을 만나고, 직선 뭐야? BF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DC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CG랑도 한 점에서 만나죠. 됐죠? 그리고 직선 AB랑 평행한 직선은요, EF고요, DC고요, HG네요. 세 가지 여러분들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 BF랑 꼬인 위치요. 꼬인 위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런 걸 꼬인 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그래서 BF랑 꼬인 위치는요, ADHCG는요 평행한 거죠. 그래서 꼬인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의 꼬인 위치는 AD 맞나요? 맞네요.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꼬인 위치 맞네요. 맞죠? 그리고 DC 꼬인 위치 맞네요. 그리고 EH도 꼬인 위치 맞나요? 그리고 HG도 꼬인 위치 맞네요. 맞죠? 아시겠죠? 꼭 따져보시고 요거를 지금 이해 못하시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예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래서 보시면 공간에서 네모 쳐놓으세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공간에서 직선이 있고 평행이 있는데 포함이 되는 경우, 비스듬히 한 점을 만나는 경우, 그리고 평행한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십시오. 자, 직선 BC와 평행한 평면은요, 직선 BC와 평행한 평면은 ADE가 평행하나요? ADE 평면 ABD라 그러면요, 요 평면이 확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쭉 확장이 됐었을 때 그때 평행하네요. 맞죠? 만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직선 BC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은요, ABE랑 ACD네요. 그리고 직선 BC를 포함한 평면은 ABC랑 BCDE가 되네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평면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BCDE잖아요. 그럼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평면 BCDE가 이렇게 옆으로 확장되는 걸 평면이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확장되고 이쪽으로 확장되고 이쪽으로 확장된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밑줄 좀 그으시고 이거를 한번 따져 보십시오. 됐죠? 이제 5번을 내려가겠습니다.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요. 이것도 공간에서예요.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는 만나는 요거를 교선이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두 편이 만나는 경우 두 평면은 한 직선을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는 직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두 평면이 만나지 않을 때는 알파 베타가 서로 평행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밑에 얘 있잖아요. 얘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서 잠깐 해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해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165페이지 필수예제 잠깐 볼게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평면의 결정 조건이에요. 평면의 결정 조건. 아까 평면의 결정 조건 뭐 있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평면의 결정 조건, 요거를 제가 이렇게 공원을 시킬게요. 보이시나요?
평면의 결정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직선이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외우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조금 올리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필수예제 01번이에요. 공간에서 A, B, C, D가 한 평면에 있지 않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을 때 네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네 점이 있대요. 네 점이 한 평면에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일직선에 있지도 않대요. 그러면 네 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을 하면 한 평면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직선에 있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이잖아요. A, B, C, D가 한 평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평면에 있으면 세 개를 선택하면 얘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한 평면에 있지 않으니까 이 공간상에서 A, B, C가 이렇게 쓰면 요 D가 이렇게 공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A, B, C가 한 평면에 있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에 A고요. 이게 B고요. C 이렇게 쓰면요. 이게 D라 그러면 D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A, B, C, D가 한 평면에 있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에 있지 않죠. 그러면 공중에 떠 있다고 해요. 여기가 아니라요. D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D가 이렇게 공중에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점 중에서 이제 네 개의 점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면 한 평면이 결정이 되죠. 맞죠? 그래서 4C3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필수예제 01번.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0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볼게요.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 그럼 뭐예요? BC, FG, EH 이렇게 돼요. 모서리 AD와 꼬인 위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그러면 요거죠. EF 그리고요 HG 됐죠? 두 개. 그래서 EF HG. 또 요거는 평행하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것도 평행하고요. 요것도 평행하고요. BF 되나요? BF 되죠. 그리고 CG 되죠. 됐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B랑 평행한 면이에요. 평행한 면. AB랑 평행한 면은 요거네요. 요거. DHGC. 그리고 AB랑 평행하는 EHEEG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AEHD와 만나는 면, AEHD와 만나는 면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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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AB를 포함한 면, 그거는 요거랑 요거 이렇게 되고, AB를 포함해요. AB를 포함하면 ABCD 요거랑 AEF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를 포함한 게 또 뭐 있을까요? EFGH가 AB를 포함하나요? 모서리 AB를? 아니죠. 요거랑 요거만 포함을 하네요. 맞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여러분들이 따져보십시오. 167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의 평행할 때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랑 만날 때 알파가 이렇게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어요. 그 감마가 이렇게 있어요. 생기는 두 교선, 여기가 L이랑 M이 있어요. 두 LM은 평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직선 L이 있고요.
평면을 알파랑 평행한대요. 직선 L이 있고요. 요 알파랑 평행하대요. 직선 L을 포함한 평면 베타가 있는데 그 평면 베타와 평행한 알파의 교선인 M이 있죠. 그 M과 L은 서로 평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밑줄 좀 그어놓고 잠깐 여러분들이 따져 보시고요.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됐죠? 그리고 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렸어요. 직선 L이 평면 알파에 포함이 되면 베타랑 이 직선 사이는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2번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해서 직선 L을 포함하고 M에 평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가 있다. 그 알파는 직선 N과 평행하네. 당연하네요.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저 위에 1번, 2번도 마찬가지지만 저 문구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력이 증가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위에 두 문구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에 두 문구하고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가리고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3번 이것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P점을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LM이 있대요. 그래서 두 평면 LM에 의해서 두 직선은 평면을 결정하죠. 결정된 평면 베타는 알파 평면이랑 베타 평면이랑 평행하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알파 위에 있지 않는 P점이 있대요. 그 P점을 지나고 알파랑 평행한 LM이 있대요. LM이 알파랑 평행하대요. 그래서 LM에 의해서 결정된 평면은 평면이 그게 베타인데 베타가 알파랑 평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인데요.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고 베타랑 감마랑 평행하면 알파랑 감마랑 평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평행 표시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평행하면 얘가 두 개가 평행하면 이 두 개끼리 다 평행하다. 그래서 세 개가 다 평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문구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화면 멈추고 한번 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169페이지 잠깐 볼게요. 필수 예제 0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ABCD를 차례로 만든 사각형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4점 ABC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에 각 변의 중점을 EFGH라고 하면 사각형 EFGH가 평행사변율을 증명하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잠깐 이거를 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중점 연결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A, B가 있고요. AC가 있어요. 요 중점이랑 중점을 연결을 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서로 절반 관계. 요거의 2배가 이거고 이거의 절반이 이거고 그런 특징이 있고 MN이랑 BC는 평행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학년 때 배워요. 요거를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평면이 있지 않는 ABCD를 차례로 이어짐서 만든 사각형이 있대요. ABCD를 차례로 이어서 한 평면에 있지 않는 4점을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있어요. 읽었어요? 이 만든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 그러니까 각변의 중점 있죠? 각변의 중점
FGH가 이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BCD를 한 평면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거를 한 평면에다 그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요거는 한 평면에 있을 수 있고 요거는 한 평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평면에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거죠. 맞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지워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중점이 EFGH인데 이게 평행사변이 증명하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B, D랑 중점을 연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이건 네모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중점 연결 정리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요 두 개는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절반이 얘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 편으로 보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비교하면 요 길이의 절반이 얘죠. 그러므로 요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같고요.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 얘랑 얘랑 평행하죠. 그렇죠? 그러면 평행사변이 될 조건 있잖아요. 평행사변이 되고 잠깐 내릴게요. 이 다섯 번째 해당이 돼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하면 평행사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평행하고 이 길의 절반이 얘고 이 길의 절반이 얘니 얘랑 얘랑 평행하고 요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5번 조건에 의해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 같다. 그래서 평행사변을 증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이 표시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명하시고 이 참고에 5번은 밑줄을 그어놓고요. 나머지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5번인데 5번도 정확히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 설명하겠습니다. 171페이지고요. 직선과 평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직선에서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M이 여기 있고요. L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각도를 구하기 어려워서 이 L을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을 만나요. 직선 L에 평행한 L'을 구하고 점 O에서 만나는 점을 구하고 한 평면에서 결정한다. 요거 점을 구하고 한 평면에 결정한다. 요거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두 직선 L'이랑 M에 이르는 각을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LM에 이르는 각이라고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다 그어놓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꼬인 위치에 있는 L이랑 M은요 한 평면 위로 얹어야 돼요. 그래서 이 M을 위로 올려도 되고요. 여기서는 L을 밑으로 내려서 한 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한 점이 나오고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각도를 구하면 L이랑 M이랑 이런 각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밑줄 그고 필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얘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BC랑 EF랑 평행하고요. AB랑 EF가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꼬인 위치 있죠? 그럼 뭐요? EF를 위로 올려서 BC로 바꿔요. 그래서 요 각도를 구해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BE랑 CF가 평행한데 AB랑 CF랑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CF를 B로 평행 이동해서 한 점을 만나고요. 그리고 요 평면
요 평면에서 요 사이에 이루는 요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AB랑 CF요. CF의 각의 크기 같다. 그래서 요각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90도네요. 됐죠? 자, 평행 이동해서 한 점을 만들고 그 점을 포함한 평면 그 두 직선을 포함한 평면의 사이각을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설명하겠습니다. 2번은요. 직선 L이 평면 L에 만나고요. L을 지나는 평면 L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L은 평면의 수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각도 수직, 여기 각도 수직, 이쪽 각도 수직, 이쪽도 수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L이 평면 알파의 5점에서 만나고 L을 지나는 평면 L 위의 모든 직선 나왔죠? 모든 직선과 L이랑 서로 수직이다. 수직일 때,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직선 L과 평면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L은 평면 L의 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 위에서 보시면 P점에서 이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 수선일 때의 거리예요. 그래서 최단거리 수선일 때 거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밑줄 긋고 이해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직선 L이 있고요. 알파랑 한 점에서 O에서 만나고 O를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MN이 있어요. 각각 수직이면 두 개만 수직이면 뭐 딴 거 다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이면 두 직선 수직이면 O를 지나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기 때문에 L과 평면 알파는 수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면 L과 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은 다 수직이다. 이게 반대의 역관계네요. 아시겠죠? 자,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4번 설명하겠습니다. 재미없어요, 되게. 그래서 이해합니다. 되게 재미없어요. 제일 재미없어요. 뒤에 제3수선의 정리랑 정사형 나오면 어렵고도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도 않으면서 재밌지도 않아요.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MN이 서로 다른 분편 알파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를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이 평행하면 당연히 얘랑 평행하겠죠? 그래서 이게 맞네요. 동그라미. L과 M이 평행하고요. 이 두 가지만 하고요. M이랑 N이랑 평행하네요. 그러면 요거랑 평행하나요? 평행하지 않네요. 이게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M과 요 알파랑 평행하고요. N과 요 베타랑 평행하면요. 얘랑 평행하네요. 평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지 않고 반대로 여기 있다 그러면 그때는 베타랑 알파랑 평행할 수 있죠. 근데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세모는 안 돼요. 세모는 X라고 합니다. L이랑 M이랑 수직이고요. 여기가 수직이네요. 이렇게 수직이고 그리고 M이랑 알파랑 평행해요. 그러면 L이랑 알파랑 평행하냐? 잠깐 볼게요. L이랑 M이랑 수직이고 M이랑 알파랑 평행해요. 그러면 L이랑 알파랑 뭐요? 평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05번 174페이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 서로 다른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EB가 여기에요. 여기. EB가 여기고 CG가 여기에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 평행 이동을 해서 만나는 점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CG를 BF로 이렇게 만들어요. BF로 만들어요. 그러면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을 이루는 각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옆으로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보시면 여기가 BF가 되고요. 얘가 BE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CG를 BF로 평행 이동했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유각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45도가 되죠. 그래서 1번은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B랑 AC 있잖아요. 꼬인 위치는 유각도예요. 그래서 이걸 평행 이동을 얘는 밑으로 해요. 그래서 이지로. 그리고요, 여기 요 사이에 유각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 각도를 구하기 어려우니 BG를 구해요. 그러면 B랑 EG랑 BG, B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면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요 각도는 60도가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D랑 B 있잖아요. B 이르는 각을 구하래요.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제가 요거는 이제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 연장한 요거를 구하지 않는데, 아까 2번 같은 경우는 이 B랑 AC 있잖아요. AC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요 A, B 사이를 일치시켜서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잠깐 들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장을 해서 평행 이동하고, 이쪽으로 연장해서 평행 이동하고, 이쪽으로 연장해서 평행 이동하는 방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을 잠깐 볼게요. AD랑 BE 직선 사이 관계래요. 그러면 AD를 이쪽 BC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잘 보세요. BC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AD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BC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요 사이 각도를 구하라고 하면,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BC예요. BC고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돌려도요, 요 사이 각도 있죠. 요 사이 각도, 그건 항상 90도예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게 BC고요. 이게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BC고요. 그리고 BA라고 하세요. 그리고 공중을 띄워요. 이렇게 띄워서 밑으로 이렇게 내린 거죠. 이렇게 비스듬히. 비스듬히 내렸다 할지라도 이 각도는 뭐예요? 90도가 되죠. 그래서 3번이 90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되게 어렵고요. 힘든데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컨셉이 뭐예요?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은 점을 일치한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B랑 CG는요, 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CG를 BF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 요 각도를 구하라고 했으니 옆으로 이렇게 들여다 봐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건 45도다. 그리고 이 B랑 B랑 AC에 AC. 그래서 AC를 평행 이동 요 밑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요 사이 각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길이 같고 요 길이가 같아서 정삼각형이라서 60도다. 그리고 AD랑 B잖아요. AD랑 B면 AD를 BC로 평행 이동해서 B를 일치시키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여기가 BC가 되고 이게 A가 되면요, 공중에 띄울게요. 이렇게 띄우고 나서 B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요 각도는요, 변화가 없이 계속 90도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